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막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구 경제의 목줄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했고, 은은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을 찍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54% 폭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 70% 급감, 유럽 가스 가격 54% 폭등, 금 온스당 5,400달러 돌파. 이 숫자들이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973년 석유 파동 때 전 세계 공급의 7%가 차단됐을 뿐인데 유가가 300%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3배에서 5배 규모의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지금 중동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자산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월가 투자은행들의 극단적으로 갈린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동시에 타격한 겁니다. 공습 시작 수시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움직였습니다. 무선 주파수로 봉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란 드론이 카타르의 LNG 생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라스라판 산업단지와 메사이에드 산업단지가 피격됐습니다.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70% 급감했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폭등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33km짜리 좁은 수로입니다.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하루 약 1,500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석유와 LNG의 약 30%가 이 한 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JP모건 집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걸프만에 약 30-29척의 유조선이 갇혀 있습니다. 석유를 싣고 나가지도 빈배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항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인데 규모는 그 수십 배입니다. 카타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즉 액화천연가스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입니다. 이란 드론이 이 카타르의 핵심 생산시설을 타격하면서 세계 최대 LNG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5분의 1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그 결과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럽 TTF 천연가스 선물이 하루 만에 최대 54% 폭등했습니다. 영국 가스 가격도 50% 가까이 뛰었고요. 브렌트유는 올해 들어서만 36% 상승한 배럴당 82.7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WTI도 30% 올라서 75.48달러입니다. 이 숫자들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전해지느냐? 미국 AAA 집계 기준 소매 휘발유 가격이 24시간 만에 갤런당 10센트 올랐습니다.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유조선 보험료가 60% 급등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1회 항해 보험료가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뛰었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두바이행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주말 사이에 1,800달러에서 3,700달러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물류비 폭등은 곧 수입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몰리는지 보면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자산입니다. 금 선물이 개전 직후 하루 만에 4% 급등하면서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은 온스당 109.46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400달러짜리 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이 2,000달러를 처음 넘겼는데 6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겁니다. 방산주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올해 들어 38% 상승한 666달러, RTX는 하루에 6.5%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드론 전문기업 에어로바이러먼트는 하루에 11%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숫자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기억하시죠? 그때 미군이 THAAD 요격 미사일을 100발에서 150발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2010년 이후 쌓아온 전체 THAAD 재고가 약 650발입니다. 12일 만에 그 4분의 1을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새로 만든 THAAD 미사일이 몇 발인지 아십니까? 단 11발입니다. 올해 계획도 12발에 불과합니다. 미사일 한 발에 약 1,300만 달러인데 쓰는 속도와 만드는 속도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미국안보센터 CNA의 스테이시 패티존 디렉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2회만 하면 미국의 1년치 방어미사일이 2일 만에 바닥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방패가 부족한 상황.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격동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한 정보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읽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역사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73년 아랍 석유 엠바고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 석유 공급의 고작 7%가 차단됐습니다. 겨우 7%인데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300% 폭등했습니다. 2026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공급의 약 20%를 담당합니다. 1973년보다 절대량 기준으로 3배에서 5배 큰 규모의 공급 충격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73년에는 미국 자체 석유 생산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던 시기라 대체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2026년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의존도가 극히 높습니다. 미국 혼자 괜찮다고 세계 경제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학술 모델링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30일 이상 폐쇄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75% 이상으로 뜁니다. 75%입니다. 4번 중 3번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입니다. 1988년의 사례도 무섭습니다. 그해 4월 미 해군 호위함 USS 세뮤얼 B 로버츠가 이란이 설치한 기로에 딱 한 발에 피격당했습니다. 기로의 혈발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일 후에 미군이 프레잉 멘티스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란 호위함 2척이 격침되고 해상 플랫폼 2기가 파괴됐습니다. 기로의 한 발에서 시작된 게 전면 해전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2026년 지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값싼 비대칭 무기, 드론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그게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지는 공식입니다. 2022년 러시아 가스 차단도 비교 대상입니다. 그때 유럽 가스 가격이 피크에서 100달러까지 치솟았고 연평균 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는 2026년 카타르 LNG 중단이 규모 면에서 2022년 러시아 가스 차단에 필적하는 충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봉쇄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2022년만큼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전례 없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베고데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미래 가격보다 지금 당장의 가격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면 지금 당장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선물 커브는 약 30년간의 데이터에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쟁이 유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월가 투자은행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관적인 JP모건입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공급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5일 차에 380만 배럴, 18일 채는 하루 47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군 고위관리 에브라임 자바리는 석유 파이프라인도 공격하겠다. 이 지역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P모건의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200달러 이상의 유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좀 더 낙관적입니다. 2분기 브렌트 전망을 10달러 올려서 76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정은 호르무즈 봉쇄가 몇 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5주 이상 추가 차단되면 브렌트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고 그때는 수요 파괴가 촉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요 파괴랑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줄이는 현상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간 입장인데 사실 꽤 무섭습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내에 0.45%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화되면 1970년대 스타일의 에너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JP모건 최악 시나리오 200달러 이상, 골드만삭스 최악 100달러, 골드만 기본 76달러, 모건 스탠리 최선 65달러. 의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봉쇄가 며칠이냐, 몇 주냐, 한 달 이상이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연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아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연준은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 두 가지 목표에 동시에 역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 안 내리면 경기가 꺼집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이슈에 대한 정치적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는 이 상황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양쪽 모두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 총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면 리스크를 인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40%로 급락했습니다. 7월까지 포함해도 60% 수준이고 올해 총 금리 인하 기대치는 42bp에 불과합니다. 25bp짜리 인하 1회는 되겠지만 2회째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도 긴급 불레틴을 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충격적입니다. 장기 국채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어 수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블랙록은 이것이 당위 변동성 쇼크에 그치는지 더 지속적인 것으로 진화하는지의 관건은 앞으로 10일에서 14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차별적 포트폴리오 디리스킹에는 반대하면서도 지속적 공급 쇼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뉴스가 다루지 않는 숨겨진 위험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사이버 전쟁입니다. OT 킬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OT는 정유소 발전소 LNG 플랜트의 물리적 장비를 실시간 제어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입니다. 킬체인이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해킹해서 물리적 시설을 원격으로 마비시키는 공격 시퀀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취약점 정찰, 두 번째가 시스템 침투, 세 번째가 머리어 투입, 마지막이 시설 가동 중단입니다.
보안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번 군사공습 수주 전부터 이란 연계 해커 그룹들이 걸프 지역 에너지 기업의 시스템을 대규모로 정찰해왔습니다. 3월 초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시설과 UAE의 아마존 에어베이스 데이터 센터까지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가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제 침투가 이미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에너지, 수자원, 금융서비스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타겟이라고 가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사이버 공격이 유일한 비대칭 레버리지가 됩니다. OT 보안 분야 기업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 같은 기업들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탈달러화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 러시아와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위안화 결제를 적극 압박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로 달러 기반 석유 거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또 역설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체 경로인 러시아 중국, 이란 중국 루트에 위안화 결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려 했는데 그 결과 달러의 석유 결제 독점이 오히려 약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동맹국 간 균열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 대한 무역 금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이 이란 작전 중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동맹까지 위협하는 모양새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펙 플러스도 8개국이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핵심 증산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UAE의 여유 생산 능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쪽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증산을 발표해도 그 석유를 내보낼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앞으로 주목할 핵심 변수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봉쇄 기간입니다. 블랙록이 말한 10일에서 14일이 첫 번째 분기점이고 30일 이상이면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75%를 넘깁니다. 둘째, 1일 생산 차질 규모입니다. JP모건은 18일 차에 470만 배럴 차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넷째, 이란의 사이버 보복 공격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의 한계가 오면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교 협상 가능성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출구 전략이 나오는지가 시장 반전의 열쇠입니다. 에너지와 귀금속 비중을 점검하시고 확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블랙록이 경고한 것처럼 장기 국채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국채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현금 비중을 확보해서 변동성에 대응할 여력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는 순간,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하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